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전쟁 종식과 함께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국제 투자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셸 박스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가 상원 인준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면 스틸 지명자는 성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대사가 됩니다. 미국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길고비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오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속도로에 전용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달리는 차량과 충돌해 기체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탑승객 6명 중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주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인신매매와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인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했으며 서명된 문서는 이란과 중재국들에 전달됐습니다. 양해각서에는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도 포함됐지만 우선 60일 동안 보장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양국은 이 기간 안에 최종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전후 재건을 위한 3천억 달러 규모의 국제 투자 계획도 담겼습니다. 반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는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열고 후속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에 집중됐던 미국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금리를 내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달리 오히려 인플레이션 전망을 대폭 상향하면서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연 3.5에서 3.75%로 동결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4번 연속입니다. 연준은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를 언급하며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Persistently high prices are a burden for the American people. This committee will deliver price stability. 금리 동결은 예상됐던 만큼 워시 의장이 처음 주재한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에너지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모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전망은 3월 2.7%에서 크게 오른 3.6%로 예상했습니다. 연준 위원 금리 전망을 모아 공개된 점도표에선 올해 말 금리 중간값이 3.8%로 제시됐습니다. 3월 전망치 3.4%에서 크게 오른 수치로 현재 기준금리 상단보다도 높습니다. 9명이 금리 인상을, 8명은 동결을 예측했고 인하 예상은 1명뿐이었습니다. 석 달 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1명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플레이션 전망이 얼마나 급격하게 바뀐 건지 보여줍니다. 완화 편향 문구도 삭제됐습니다. 2024년 9월 이후 다음 금리 결정 때 인하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리 통화정책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너무 많이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인 워시 의장의 신념을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자신의 금리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고 성명서 분량도 절반 정도로 줄인 데다 기자회견도 생략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That statement just gives you the facts as best we can judge it.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4.18%로 오르는 등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1%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미셸 박스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가 미국 상원의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본 회의에서 스틸 지명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을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이번 인준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은 대행 체제를 끝내고 정식 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장 서명과 한국 정부의 동의 절차인 아그레망 절차를 거쳐 공식 부임할 예정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임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서울 출생의 한국계 미국인인 스틸 지명자는 부임이 확정되면 성킴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대사가 되며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 직책을 맡게 됩니다.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른바 길고비치 연쇄살인범 렉스 휴어먼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퍼 카운티 법원은 오늘 여성 8명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연쇄살인범 62살 렉스 휴어만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3회와 추가로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어만은 지난 1993년부터 2010년 사이 성매매 여성들을 목졸라 살해한 뒤 일부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There are no words I can say. I am responsible for what was said in this room today. The words I would say have no meaning, and I'm going to leave it there at this time. Are you a little bit sorry for what you did to these poor innocent women? 8 women that you strangled to death, at least 8 that we know of. Are you at least a little bit sorry for that? Yes? Yes, I am. You know what? You've been described as a very big man. But you're a disgusting and despicable small man, if you're a man at all. And you're a coward.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피해자 시신들이 잇따라 발견된 뒤 3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 미국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려왔으며 수사당국은 DNA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휴어먼을 특정해 지난 2023년 체포했습니다. 한밤중 텍사스주의 한 고속도로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기계 결함을 일으킨 전용기가 추락하면서 기체는 두 동강 났고 달리던 차량까지 들이받은 뒤 화염에 휩싸였는데요. 폭발 위험 속에서도 삽과 망치를 들고 창문을 두드리며 승객 구조에 나선 시민들과 경찰 덕분에 더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소형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합니다. 창문을 연신 두드리며 안에 갇힌 승객들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급한 대로 소화기를 들고 불길을 막아보려는 시민들의 사투도 이어집니다. They were screaming, trying to, get tools to open the door or even to break the glass. 어젯밤 10시쯤 텍사스주 라레도의 한 고속도로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기체는 충격으로 두 동강 난 채 도로 위로 미끄러지면서 화염에 휩싸였고 이를 목격한 운전자들은 곧바로 차량에서 뛰쳐나와 승객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6명 가운데 1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6 souls that were inside of the aircraft. Regrettably and tragically, we do have to report that there is one decedent involved in this crash. We're not going to give much details as to who the person was, their sex, their age, or anything else because the official notification of next of kin has not taken place. 당시 멕시코 산호세 델카보를 출발해 오스틴으로 향하던 소형 제트기는 비행 도중 기체 이상을 신고한 뒤 라레도 국제공항으로 회항을 시도했지만 활주로에 도착하지 못한 채 고속도로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락 여파로 기체 파편이 도로를 달리던 차량까지 덮치면서 차량 탑승자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s you can see in several videos that were put on social media, there was a good Samaritan as well there that helped in getting the individuals involved in this plane crash out of that plane. We want to inform the public that we're going to be there for a while. We want to make sure that everybody understands the nature of what we're handling and making sure that everybody understands that we are treating this as an accident.
사고 직후 고속도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관광객을 태운 마차가 갑자기 폭주하면서 10대 승객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45분쯤 마차를 끌던 말이 갑자기 놀라 통제를 벗어나 달아났습니다. 당시 마차에는 관광객 3명이 타고 있었으며 마부는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마차에서 내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이 질주하는 과정에서 마차가 전복됐고 18살 남성 승객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과 일주일 전 센트럴파크에서 마차용 말이 독성 식물을 먹고 폐사한 데 이어 발생해 공원 내 마차 운행 안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최근 시애틀 북부에서 최소 8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달 16일 오로라 애비뉴 인근 주택에서는 신생아가 잠들어 있던 요람 위로 총알이 박히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일부 사건이 인신매매 조직과 폭력 조직 간의 갈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주민 300여 명은 치안 강화와 인신매매 근절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벨뷰에서는 온라인 성착취 기반 인신매매 조직이 적발됐으며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서적으로 디피셔널한 여자아이들을 골라서 타겟으로 하고 돈을 주고 관심을 주고 칭찬을 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그 아이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한인 아이들도 분명히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 아이 연락처를 백업으로 가지고 있고 만약에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에 바로 연락을 취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또한 인신매매 조직이 SNS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들이 평소 자녀와 꾸준히 대화하고 친구 연락처 등을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당국은 인신매매와 성착취 범죄가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의심 정황을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친구들이 잠든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리건주 출신 30살 니콜 니즐리스는 자정 직후 헤스페리아의 한 트럭 정차장에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나즐리스는 샌디에고에서 라스베가스로 이동하던 중 차량 소유주와 말다툼을 벌인 뒤 차량에 연료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친구 2명이 잠을 자고 있었지만 불길을 보고 가까스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나즐리스를 방화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경찰 드론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리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3일 곰 수색에 투입된 드론을 향해 비비탄 총을 발사한 26살 엘빈 카에오 샤라토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용의자가 드론을 겨냥해 총을 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으며 경찰은 실시간으로 전송된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A lot of fire life safety people are using drone technology. So just seeing a drone zip across the sky above you, we're in a new century now, and that's going to be commonplace. So. 당국은 드론을 포함한 항공기를 향해 발사체를 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1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자신과 가족이 연방법무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주장한 가운데 뉴섬 부부의 막대한 재산과 비영리 단체 운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의 순자산은 약 3천만 달러, 한국 돈 약 45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와이너리와 호텔, 레스토랑 사업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섬은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백만장자였으며 미국 석유 재벌 가문인 게티 가문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뉴섬의 부친은 억만장자 고든 게티의 측근으로 활동했으며 뉴섬 역시 게티 가문의 지원 속에 와인 브랜드와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해 이후 와이너리와 호텔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또 부인 제니퍼 시벨 뉴섬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기부와 모금 활동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겨냥해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국과의 조별리그 맞대결을 앞두고 멕시코가 사실상 전국 응원전에 돌입했습니다. 멕시코 할리스코 주정부는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이 열리는 경기 당일 학생과 교사들이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도록 주 전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주지사는 멕시코 대표팀이 과달라하라에서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 역사적인 순간을 모두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학교에만 적용되며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은 정상 운영됩니다. 한국과 멕시코는 나란히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가운데 내일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맞대결은 조 선두를 가를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멕시코 대표팀이 한국 대표팀과 2차전이 열리는 과달라하라에 입성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엄청난 환영 열기로 선수단을 맞았는데요. 멕시코 현지에서 손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훈련장 문을 꽁꽁 걸어 잠궜던 멕시코는 과달라하라로 떠나기 전 마지막 훈련에서도 족구를 즐기는 모습만 공개한 채 전술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드론까지 띄워 전력 분석에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멕시코는 베이스 캠프에서의 마지막 훈련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전세기를 타고 결전지 과달라하라로 이동했습니다. 멕시코 선수단이 과달라하라 숙소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팬들이 몰려들어 환호성을 지르며 힘을 불어넣어 선수단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자 열기는 절정을 이뤘습니다. I'm super happy because I wait the players of the team, the people, and I'm super happy and ¡Vamos México! 멕시코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2차전은 축제장이 될 전망입니다. 하프타임 때 경기장뿐 아니라 팬페스트가 열리는 광장에서 양국 팬들이 강남스타일 춤을 추는 대규모 이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다는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다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오늘로 2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체육계뿐 아니라 올림픽공원에서 공연을 하려던 음악계 역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민석 기자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인 천준호, 전용기 의원과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모경 의원이 온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방문과 비교하면 시위대의 온도차는 컸습니다. 뭐 때문에 온 건데 뭐 때문에 부정선거인들이 못 들어와요. 시위대는 의원들을 둘러싼 채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쳤고 욕설도 쏟아냈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경찰이 대피를 권했고 의원들은 대치 14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의원들 발언도 시위 구호에 묻혔습니다. 의원들은 앞서 체육단체 사람들을 만나 피해 상황을 들었습니다. 단체들은 국제대회 출전 준비와 행정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있고 신변 위협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직원들도 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일터를 되찾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공연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말 핸드볼 경기장을 빌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대형 음악 공연을 하려던 주최사는 인근 공연장으로 무대를 변경해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봉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관객 안전 보장과 정상적 공연 진행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48개 대중음악 공연 기획사로 구성된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대로라면 공연 준비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티켓 취소도 늘어나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민석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부탁한 다음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1심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오는데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에게 내도록 했다는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과 법 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초 명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명태균 씨가 나경원을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한 날 오 시장과 명 씨의 통화 내역, 오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여론조사 보고서 열람 흔적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하명 특검에 의한 하명 구형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의 근거가 명 씨의 일방적인 진술 등 정황 증거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휴대폰까지 모두 자진해서 제출하며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이제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G7 확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과 에너지 공급망 문제 등에 대해 국제사회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회의 시작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은 전 세계가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국이 상호 신뢰와 협력의 틀 안에서 조율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며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와 개발, 인프라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한국이 한 세대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적극 배우겠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도 한국이 케냐의 발전 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험도 공유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 최대치로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G7 정상들과 AI 디지털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업무 오찬에 참석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 대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며 이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면 조사를 요구하자 내가 이런 것까지 답변해야 하냐며 짜증을 냈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이런 김건희 씨의 반발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교체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특검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 씨에게 두 번째 서면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건희 씨가 검찰의 조사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문지를 전달받은 김건희 씨가 내가 이런 것까지 답변해야 하냐, 그럴 이유가 없다며 짜증을 냈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 씨 서면 조사를 두고 수사팀이 김 씨 측과 여러 차례 조율을 시도했다는 진술도 특검은 확보했습니다. 수사팀은 2023년 11월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김 씨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 직후 김 씨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까지 공개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오히려 디올백 전담 수사팀 구성이 알려진 뒤인 2024년 5월 검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해서 말끔하게 된 것 같다며 감사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건희 씨는 서면 조사 요구 1년 만인 2024년 7월에야 검찰에 공식적인 서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특검은 검찰 수사팀의 조사 요구와 김 씨의 반발이 윤 전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검법 거부와 최측근 박성재 장관 임명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두고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 원인 모를 피로와 몸의 찌뿌둥함이 지속된다면 만성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속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뛰어난 항염작용을 하는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은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몸속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노폐물 배출을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땀 배출이 늘어나는 초여름에는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자주 물을 마셔 몸속 독소를 걸러내고 염증 반응을 줄여줘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